안녕하세요. 모팔 주식입니다. 지금은 3월 24일 밤 11시 3분이 지나고 있고요.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어, 지금 계속 분석을 좀 못해 드렸습니다. 어,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틀 정도 거의 장을 좀 보지 못했는데 음, 제가 오늘 될 수 있으면 오늘이나 아니면 오늘 내일 걸쳐서 종목들을 한 두 번 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올려놨던 그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분, 좀 여러분들이 이번 이전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어요. 네, 200명이 이게 단기간에 넘게 보신 영상이 좀 없었는데, 음, 네, 많이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거의 한 10명 정도 늘어난 것 같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음, 제가 지금 새로, 뭔가 일을,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새로운 일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이틀 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 분석은 이틀 동안 못 해드린 것만큼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새로 일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고 계속 이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치, 기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보실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제가 지금 종목을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증백자리가 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말이 아직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증백자리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더라도 분명히 차트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감사 보고 미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상패 사유가 나온다면 갑작스럽게 가야 될 자리에서도 거래 정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어,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네, 증 100자리가 나오면 여러분 공부 차트로 생각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다트나 뭐 이런데 또 여러 가지 공시 자료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찾으셔서 감사보고 아직까지 미제출한 기업 중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감사보고서는 우선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상패 사유라든지 뭐 그런 사유가 미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항목들을 보시면 그때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웬만해서 증 100자리를 드리는 거는 제가 감사 보고서까지 굳이 일일이 다 보고 말씀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저도 여기 우선 그 뉴스 뜬 거를 한번 뉴스 공시가 뜬 거를 다 한번 찾아가면서 최대한 봐드릴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는 하셔야 된다. 또 사전에 3월 달에는 그런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아나페스, 크로바 하이텍, 네, 영화금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네 가지 종목들은 제가 21일, 네, 21일 날 뽑아놨던 겁니다. 지금 한 3일이 지났네요. 예, 너무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얘도 보시면, 네, 이 눌림에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 1차 매수만 됐더라도 지금 3일 만에, 3일? 네, 3일 만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였는데,
예, 너무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가져온 이유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얘는 5일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5일선, 오늘 시가가 지금 5일선에 부대고 있죠. 네, 이 5일선에 네,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3,835원까지도 전부 다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지금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1차 매수에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2차 매수까지 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올라가면 제 생각에 네, 여기 5,600원 정도까지는 네, 그냥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네, 여기 448일선, 네, 이렇게 두 군데 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코로나19, 뭐 복제 바이러스, 뭐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올라갔던 에이프로젠하고 좀 그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에이프로였죠? 네, 걔네들은 아니고 지금 얘네 섹터들이 지금 보시면 크게 뭐 그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얘네들은 자리가 좀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나패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나패스는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우선 얘는 지금 감사 보고서 제출은 했네요. 3월 14일 날 했습니다. 음, 우선 뭐 상패 사유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자본 잠식률도 뭐 좀 소액이지만 조금 좀 올라간, 좀 괜찮아진 좀 느낌입니다. 어,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매출액이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급격하게 좀 줄긴 했고, 지금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도 자산은 1,000억 정도가 계속 넘고 있고, 얘가 시가총액이 1,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이 지금 1,000억이 넘고, 자본금, 음, 단기 순손익도 좀, 2019년도에는 계속 해서 좀 적자였다가 2021년도에 좀 흑자로 잠깐 돌아서고, 2022년도에 다시 또 마이너스 150억이 된, 그럼 어딘가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우선은 감사보고서는 제출을 했고 충분히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이것도 제가 어제, 네, 얘는 이제 어제 제가 좀 뽑아 놨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1월 달에서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때는 가장 안 좋은 흐름 중에 하나인 네, 갭으로 떨어지고 거래량 터진, 이렇게 되면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갭으로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양봉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음봉입니다. 결국에는 갭으로 떨어지고 그 갭을 메꾸지 못했지만, 네, 여기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차트가 네, 이랬어요. 네, 충분히 차트의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돌린 것 같은 네, 그런 모습.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언덕들을 다 잡아줬다. 이게 중요했고, 지금도 어제와 같은 견해입니다. 이제는 이 아래까지 보시고, 짧게 여기 21선이나 아니면 이 아래 14,950원까지 여기 보시고, 네, 여기서 바로 당장에도 사볼 수 있죠. 네, 마이너스 얼마 안 될 겁니다. 마이너스 3% 내지는 이 아래 하단부까지 보더라도 5%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보시고 얘가 여길 깨지 않으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결국에는 여기 14,950원 깨지 않으면 결국에는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예, 다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감사 보고서까지 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로 돼 있어서 반도체가 계속 뭐라 해야 될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4차 산업에는 무조건 반도체 들어가죠. 로봇이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모든 그런 전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물론 얘네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주력 제품이 뭔지를 좀 봐야 될 건데 음, 티콘 타이밍 컨트롤러 티콘 엠베디드 드라이버.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지금 알지는 좀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얘네들이 말하는 타이밍 컨트롤러가 어디에 들어가는 타이밍 컨트롤러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거를 한번 잘 공부를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서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충분히 네, 갈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뭐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베스트 투자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모펀드 뭐 이런 투자사에서 좀 13%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여기 대주주가 한 1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한 26%, 28%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데서 좀 거래량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음봉에서 거래량 세게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의 개미 터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분 시세를 분명히 내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코로나 때 빠졌죠. 네, 이런 것들을 봐도 세력이 나간 걸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코로나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 전부터는 사실 뭐 어디를 이렇게 보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이런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이었다면 차트를 봤는데 이런 부분이었다면 메리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데에서는 제가 분석해드릴 수가 있죠. 여기 손절 잡고 해보셔라.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수익은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은 나왔지만 이 이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는 네, 그다음 메리트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리고 우선 엔벨로프 하단을 깨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선 여기 횡보해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놨던 14,950원을 깨지 않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자리가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텍, 네, 크로바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들은 차트 전액권 볼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여기서도 말도 안 되게 U자로 올라갔다가 빠졌죠. 네, 얘네들도 증백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네요. 네, 얘도 우선은 당장에는 상패의 그런 것들은 좀 해당되지 않는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 잠식률도 뭐 소폭이지만 좀 줄어들었고요. 음, 뭐 자본 잠식률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충분히 상패되지 될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아 상한가는 가지 못하고 얘는 이제 15%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음, 얘는 이미 이 부분부터 네 얘도 제가 어제 뽑아놨었는데 네 어제 이 부분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얘는 지금 올라간 네 하지만 이제는 5일선이 따르려 올라오고 있죠. 이 5일선 안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의 시가 1435원 1435원 손절 잡으시고 여기 전체 분할 지금 분할해도 마이너스 한 13% 정도 될 겁니다. 한 2분할 정도 들어가셔서 네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눌려도 눌린 다음에 여기 깨지 않고 간다면 얘는 1차적으로 뭐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2,000원 2,500원까지 갈 수 있다. 어 얘도 OLED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네, 대주 지분율은 좋네요. 좋고 음, 디스플레이와 하드 디스크 네, 저장 장치 어, 네, LG 이노텍이나 현대모비스를 이제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뭐 비즈니스 서머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키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고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얘들 이렇게 써놔도 우리가 진짜 현대모비스나 LG 이노텍에 얼만큼 몇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얘네들 정말 여기가 주력이고 여기 독점이었다면 재무가 이런 재무나 뭐 증백이라는 소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공시는 상패되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3월달 이 시기에는 상패 조건이 감사 보고서 제출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자본 잠식률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상패에 이유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 대주주가 팔면 그 사람이 판 만큼의 바로 공시가 뜹니다.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로 무조건 올라갈 거다 맹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을 갖고 기법을 갖고 기법이 원래 5대 5였다면 6대 4, 7대 3, 8대 2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기법을 60%, 70%, 80%까지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기술적 타점과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어드린다 그래서 얘는 이, 이 모팔 주식 이 유튜버는 뭐 재무는 이걸 보는구나. 뭐 저걸 보는구나. 비즈니스 서머리를 뭐 중점으로 두는구나.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냐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3월달 상패 시즌이고 지금 이제 말입니다. 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 기간에 어, 다음 주 되면 거의 단두대가 그러니까
포청천 어렸을 때 판관 포청천 보시면 개작도 나오죠. 네, 그 작두질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 보고서가 계속 어,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지금 찾아서 굳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출이 됐더라도 지금 대주주의 지분율이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코멘트를 해드릴 때는 바로 이거를 하라고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해드려서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차트가 좋기 때문에 뺄 차트들은 빼고 지금 다시 선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크로마이텍은 이렇게 코멘트를 마치고요. 그다음 영화금속입니다. 옛날에 영화금속 되게 좋았죠. 코로나 이후에 이 밥그릇이 나오면서 확실한, 네, 밥그릇의 표본이 좀 나오면서, 네, 여기서, 네, 눌려도 가주는, 역시 세력주는 눌려도 분할 매수하면 올라가준다는, 네, 좀 더딜 것 같아 보여도 1년 안에 다 올라갔던 그 코로나 이후에 상승된 애들도 정말 많은 상승을 했다. 코로나 저점부터 고점까지 한 5배 됐죠. 이 당시에는 거의 3배에서 10배까지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얘도 거의 뭐 반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반년. 한 8개월 만에, 네, 거의 5배, 500% 정도 가졌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파워였으면 여기를 치고 더 올라갔어야 됐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올라가진 못했고 거의 비슷한 경지까지 올라와 줬다가, 네, 고를 지금 많이 팠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 2008년 그쯤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를 최저점, 사상 최저점으로 그 기준 잡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네, 지금 엔벨로프 하단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하면서 지금 여기 지지를 받은, 네, 거의 지금 코로나 때 바닥까지 왔죠. 그럼 기본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1차적인 근거가 그 근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에 이런 기준이 되는 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1선을 깨지 않고 가다가 지금 2차로 재차 한 20%, 25%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이 기준을 잡고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었고, 제가 얘도 어제 제가 했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 타고 있습니다. 얘도 제가 오늘따라 드리는 종목들이 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우선 오늘의 네, 갭 상승했다가 눌렸지만 그걸 다시 회복해줬죠. 이 갭을 깨지 않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를 깨는 순간 5일선을 깨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 짧게는 이 앞전에 네, 기준봉의 고가 12%에서 지금 448일선까지, 네, 20% 정도 열려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위쪽으로는 다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긴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되고, 하지만 매물이 너무 많다라고도 좀 보여지지 않는 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량들은 얼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제가 전에 몇 번 보여드렸던 밥그릇 3번 자리에서 하락한 다음에 얘는 거의 하락이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정도에서 국자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더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국자 패턴을 한번 0차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또 쏘아 올리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그린 게 이게 안 나오네요. 네, 하여튼 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봐주시고, 물론 1차는 여기지만 2차는 네, 여기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 바로 갈 수 있지만, 네, 이 밑에까지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이 밑에 여기까지 깬다면 그때는 진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조심하시고, 얘도 지금 얘는 지금 그거를 안 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선은 지금 적자도 계속, 네, 3년 내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음, 우선 지금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3월 14일 날 냈네요. 네. 감사 보고서 제출 정정해서 냈고, 감사 의견은 적정하다. 네. 얘도 또 당연히 자본 잠식률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산의 총계도 조금 더 올라왔다. 근데 부채까지 올라왔네요. 얘는 자본금은 그대로고 자본의 총계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좀 올라왔네요.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의 상패는 아닐 걸 좀 보여집니다. 영화금속 워낙에 네,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차트가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결국에는 차트가 해줄 건데 지금 차트가 말하고 있는 거는 당분간은 나 올라갈 거야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얘네들은 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바로 1차 원매수를 하고 마이너스 1%대, 네, 마이너스 1%대, 1.2%대, 1.5%대 손절 잡고 바로 가는 걸 보시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여기서 1을 사고 여기서 눌렸을 때 2를 사서, 그래서 눌리면 한 마이너스 7%가 될 건데 거기서 1대2로 여러분들이 사서 모으시면 아마 마이너스 한 2%대에서 끝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여기 손절 967원 손절을 잡고 손절하면 네, 정리, 평단이 한 이쯤 된다고 하면 네, 올라가면 18%, 더 올라가면 30%, 네, 이렇게 바라보고 가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시세를 내고 나갔다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 차트를 더 좀 높게 볼까요? 너무 오래전부터 있네요. 네, 여기까지만, 이것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를 보시면 신고가를 찍고 예,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고 여기를 다시 한번 매물을 훑어 먹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내려도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선박 운행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원재료가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021년 22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네, 거기서 뭐 전쟁이 오늘 끝나니 내일 끝나니 계속 안 끝나니 이러면서 얘네들은 충분히 이렇게 이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세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시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좀 터졌죠. 근데 이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는 나간 거래량이 아니고 이 앞전에 그나마 물려있던 개미들 거래량 좀 긁어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왜 또 한 가지의 근거는 여길 내렸다. 이 내렸다는 거는 세력들이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는 코로나 때 보세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더 시세를 내줬죠. 근데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오히려 이 앞전에는 거래량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그 국자 패턴으로 0이 좀 세게 나오고 차에 자리에서 잡고 하면 거기서 잠깐 흔들더라도 얘는 빵빵 튀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요즘에 그런 차트들 되게 많이 나오죠. 제가 몇 번 차트를 좀 보여드린 차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큐렉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이제 국자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지지를 받다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네, 밑에서부터 0이 나오고 차의 자리에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이게 이제 국자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얘도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지지하는 게 방금 전에 그 큐렉소보다는 지지하는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해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급히 올리려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얘네들이 오히려 좀 얘네들은 매물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에 1165원 그다음에 1290원까지 10% 20% 정도 단기 스윙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아나페스, 크로바이텍, 영화금속 이렇게 네 가지 봤습니다. 제가 차트를 드리려고 했던 시점보다 조금 지금 하루 이틀 정도 늦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차트들도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견해가 똑같은 그런 차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제 기준 위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더하셔서 꼭 여러분들 매매 성공하시고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저도 이제 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제 시드를 조금 더 키워 나가면서 이 주식으로 또 시드를 불려 나가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직업이 있으시고 하시다면 오히려 그 직업 모아놓으신 돈이 있고 투자할 만한 돈이 있으시고 직업이 있으시다면 일확천금을 생각해서 어, 하시고 계신 일을 정리하지 마시고 하시고 있는 일은 일대로 여러분 하시면서 주식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기준이 생기시고 또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이런 기간 안에 내가 봤던 종목 내가 여기서 손절 안 하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더라. 또 반대로 나 여기까지 보고 계속 모아 갔는데 모아 가다 보니까 세 달째가 됐을 때 상한가가 가고 거의 이틀 만에 내 계좌 수익이 한 40% 정도 찍히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정말 시드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시드를 그만큼 굴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1년, 2년 동안 또 따로 생활할 생활비가 있어. 이런 분들은 좀 여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저도 뭐
1억, 2억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을 좀 그만하게 되면서 이참에 내가 좀 전업으로 이참에 내가 좀 뭔가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다가 저는 제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닐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깡통을 몇 번 차보니까 욕심이었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멘탈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찾은 거에 대해서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어, 충분히 그때 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일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쪽으로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행동들을 충분히 저는 지금 그 시기가 저에게 되게 양약이 됐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길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주린이로 이 금융시장에 들어오셔서 그냥 초심자의 행운을 몇 번, 한 번, 두 번 경험을 해보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런저런 유튜버들 영상 보고 하면서 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막연하게 이런 생각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상태의 길을 걷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초심자 행운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저처럼 깡통도 돼보시고 또 돈도 벌어보시고 또 더 많이 잃어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 방송 보시는 35부터 55세까지 되는 우리 동생, 친구, 형 그리고 형님, 누님들 여러 각양각색의 본인만의 어떤 어, 삶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길을 겪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업체 사장, 네, 뭐 대표라고 할지언정 이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이 무한한 자본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시드를 한 번에 늘리시고 한 번에 그 자금을 다 갖고 왔다가는 진짜 1억, 2억 삭제되는 거 정말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멘탈도 견디지 못하고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기준이 될 만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돈을 넣어버리시거든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2년, 3년, 5년 했다라고 하셔도 아직 본인만의 기준이 없으신 분들. 네, 그놈의 뉴스, 뭐 공시, TV에 나오는 어떤 광고, 네, 이런 거 보고 하시는 그런 감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 분명히 어, 잃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우량주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소형주라고 해서 네, 상패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지혜롭게 소형주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 모아가서 네, 수익을 크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금을 한 10억대 굴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 다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선 기준이 생겨야 됩니다. 그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봉이 하나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런 추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단태님 말씀하신 이런 공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다 공구리 쳐진 거죠. 네. 아니면 이런 224회선 1년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매매 어, 한 번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봉에서 손절가와 타점 이것만이라도 봉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서 내가 몇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 이것만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추세는 그 다음입니다. 추세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봉들이 모여서 이런 봉 의미 있는 봉들이 모여서 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공구리가 보이실 거고, 그리고 나면 역배열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나면 어 이제 이평선들이 좀 정립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삼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뭐 파라볼릭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 보조 지표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모든 지표를 다 알진 못합니다. 솔직히 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고 오늘의 이 저의 이 분석이라든지 코멘트가 여러분들 하다못해 멘탈 관리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못해드린 만큼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 또는 아니면 공부가 될 만한 종목들 네, 꼭 가지고 와서 늘 항상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코멘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